예, 유수봉입니다. 예, 앞에 시간에 이어서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자바의 기본 구조, 아이고 색깔이 틀리네. 자바의 기본 구조 설명했고요. 그다음 자바원의 기초, 아까 뭐 크레스니 뭐 있었지? 크레스니 메소드니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내용 잘 기억해 주고요. 지금 설명하는 연산자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연산자는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거, 필요 있는 거, 꼭 배워야 되는 거, 알아야 될 사항, 그것만 중점적으로 할 거거든요. 덤으로 필요 없는 거 걸러줄 테니까 필요 없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무엇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이렇게 되네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필요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잘 구분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본 원리만 대충 감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또 강조할 테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꼭 기억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프롬 짜면서 다음 시간에 단계별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그때 많이 활용이 되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건 직접 쓰면서 이해를 해야지 그냥 책으로 보고 이론만 정리해서 쭉 한번 보고서 프롬 잘 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명령어를 공부하는 거고요. 우리는 자바 명령어 연습이 아니라 자바 프로그래밍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은 그 조각조각들, 마치 레고 블록 이야기했죠. 레고 블록을 이 블록에서 저 블록에서 배우는 게 프로그램 명령어를 배우는 거고, 그걸 어떻게 조합했을 때 어떻게 동작이 된다. 즉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수업 듣기 바랍니다. 예, 시작해 봅시다. 예, 식과 연산자. 이거 뭐 비슷한 말 같긴 한데 식이라는 거는 수와 연산자로 구성이 되죠. 어떤 숫자 또는 어떤 변수, 값을 저장, 아까 변수 얘기도 했었었죠. 그 변수를 산술 연산자, 논리 연산자,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시키는 겁니다. 값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키거나 그 연산 결과를 확인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 연산 주어진 식에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얻는 과정, 이걸 연산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걸 할 때 그 연산 종류는 연산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된 이런 거를 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연산의 종류는 자바에서는 증감연산자, 산술연산자, 시프트연산자, 비교연산자, 비트, 논리, 조건, 대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신경 써서 봐야 될 것들이 뭐냐고 그러면 산술연산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비교연산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논리연산자 중에서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증감연산자도 좀 자주 쓰는 쪽입니다. 이거 이외의 것들, 시프트연산자, 비트연산자,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 조건연산자, 잘 쓰진 않지만 이 정도는 거의 큰 의미 없고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다는 소리는 초보자 입장에서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설명할 때도 강조를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을 해줄 테니까 중요하다는 걸 꼭 확실히 이해를 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이라는 게 뭐다? 연산자가 뭐다? 연산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오케이.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만 알아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이건 는은 같다는 소리인데 두 개가 있으면 확실히 같단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예, 그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것도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연산의 우선순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산자가 복합적으로 여러 개 섞어서 썼을 경우 어느 연산자를 먼저 계산을 하느냐 그 기준을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뿔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뭐 포스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요. 양수, 음수, 또 낫 이런 거, 또 형 변환하는 거,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 나머지 계산 산술연산자네요. 그다음 더하기 빼기 산술연산자네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시프트 연산자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안 쓴다는 거죠, 거의. 그리고 요거는 비교 연산자인데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뭐 빠진 것 같다? 비교 연산자 이게 빠졌지? 크다, 작다. 여기도 있네요. 그냥. 여기 띄어쓰기를 했어야 되는데.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요것도 씁니다.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 이것들, 그리고 논리연산자, 비트연산자, 이거 비교할 때 if문에서 쓰거든요. 나머지는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잘 쓰지도 않는 것들이고요. 뭐 쓰면 좋지만 안 써도 상관없는 거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문으로 쓰는 친구들도 이런 연산자 안 사용합니다. 왜? 헷갈리거든요. 오케이? 지금 별표 친 거 산술연산자, 그리고 비교연산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도 비교 연산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연산 순위를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연산 순위를 명확하기 위해서 구분해주는 기준이 있거든. 그게 괄호죠. 괄호를 이렇게 묶어주면 괄호 속에 있는 거 최우선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습관을 들일 때, 프로그램 코딩 습관을 들일 때 괄호를 자주 쓰는 거, 많이 쓰는 거로 습관 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우선순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괄호로 이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고. 코딩할 때 타이핑 한두 번은 더 치는데 코드가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오류 잡을 때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 괄호를 최우선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괄호를 써서 수식을 명확히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 밖에 괄호를 쓰지 못하는 이런 대입 연산자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유너리 오퍼레이터라고 데이터를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우리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 숫자 하나에만 적용이 되니까요. 이 괄호를 쓰는 거는 두 개의 데이터를 갖다 연산을 시킬 때 오른쪽 거 먼저 해야 돼, 왼쪽 거 먼저, 이런 식의 문제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괄호를 써가지고 명확히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든지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해 주기 바랍니다. 요거만 기억합시다. 연산식을 적을 때는 우선순위 문제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순서를 해야 될지 꼭 괄호를 써라. 괄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합시다. 요거만 기억해 주세요. 괄호. 예, 산술 연산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지금까지 많이 써왔던 연산자들이기 때문에요. 수학에서 나온 이상한 거 안 씁니다. 미분, 적분, 극한 이런 거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기반이 돼서, 그리고 크다, 작다, 같다 이게 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밖의 것들은 편하게 쓰려고 만든 것들이거든요. 안 써도 되고요. 안 쓰는 게 내가 보기엔 더 좋습니다. 왜? 코드가 명확하거든요. 누가 봐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계산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에 보면은 이 나머지 계산 용도로 퍼센테이지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퍼센트는 보통 백분율,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라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그런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이걸 나머지라는 의미로 씁니다. 왜? 왜가 어딨어요?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한 사람이 그렇게 쓰자고 한 거예요. 거기서 정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는 왜 없습니다. 개발자가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왜 변수를 A라고 하죠? 프로그래머가 정했으니까 쓰는 거죠. 사용자는 그거 몰라도 되거든요. 사용자를 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보는 사람들은, 코딩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변수라든지 연산자 순서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산은 퍼센테이지를 쓴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기는 일반적으로 손으로 쓰는 거랑 틀리게 슬래시를 씁니다. 이렇게 이 나누기 표시 안 씁니다. 이거 안 씁니다. 그리고 곱하기 할 때부터 X자 쓰죠. 곱하기 X 안 씁니다. 우리 별표 씁니다. 특수문자 별표. 요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곱하기 나누기 기호가 우리가 손으로 쓰는 거랑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주면 됩니다. 퍼센트는 주로 어떤 때 사용이 되냐고 그러면은 나머지 구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했죠. 이게 나중에 응용이 나오려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건 홀수 짝수 판단할 때 씁니다.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그건 홀수인가요? 짝수인가요?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홀수죠. 홀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다 1을 갖습니다. 1. 그리고 짝수는 어떻죠? 짝수를 2로 나누면 다 떨어지죠? 즉 0이라는 거죠, 나머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숫자의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 어떤 때 쓰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2560초가 있어요. 이럴 때 이건 몇 분이죠? 이럴 때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하죠? 256 나누기 60 하면 분이 나오죠. 즉 모계값은 분이 되는 거고, 그럼 256을 60으로 나누면 6, 6, 6, 6, 13, 18, 64, 24. 24 빼고는 240 빼고는 16이 나네. 그러면 4분 16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목, 즉 나머지 계산으로 구하고요.
나머지 계산을 하는데 아까 데이터 타입 할 때 정수라는 거 배웠죠? 소수점이 없는 숫자. 예, 정수로 저장을 하면 4점 뭐뭐뭐가 나오는데 이 밑에 건 날려버리고 요 4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그럼 초는 4분을 빼고 난 건 얼마지? 그러면 4 곱하기 60을 256에서 빼면 되지. 이렇게 계산은 되지만 식이 길어지죠. 그래서 그때는 256% 60 이렇게 적게 되면은 자동으로 6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계산해서 6, 4, 2, 4, 8가 16이란 결과를 구해냅니다. 그게 바로 이 퍼센테이지의 역할입니다. 홀짝을 구하거나 어떤 나머지 정리를 위해서 단위를 바꿀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퍼센트, 괜찮습니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도 몇 번 낼 거예요. 그 밖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요거 꼭 기억해 주고요. 사용한 예 적어놨죠.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있는 것과 소수점이 있는 걸 연산시키면 소수점이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소수점이 없는 걸 쓰게 되면 없는 것끼리 계산하면 소수점 이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걸 실수, 이걸 정수라고 하죠. 정수의 계산에서는 실수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정수끼리 계산은 결과도 정수, 즉 소수점이 없는 상태로 나오고요. 소수점이 있는 것끼리 계산은 늘 소수점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정수에다 저장을 시키겠다. 그럼 소수 이하는 없어져 버립니다. 삭제, 제거, 버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퍼센트라는 연산기억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무슨 용도로 쓰인다고요? 나머지. 오케이. 그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산술 연산자는 여기 나온 5가지를 사용합니다. 예, 산술 연산자의 사용법 나누기하고 퍼센트를 이용한 예를 여기 지금 제시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이클립스에 넣어서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하고 돌려서 그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 같다면 어떡하지? 제대로 배우려면 타이핑 쳐야 되는데 혹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타이핑했는데 너무 내가 타이핑이 너무 약하다, 영탄 특히 약하다 이런 친구들은 이런 거 가르쳐줘도 되나? 네, 이 파워포인트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이거 긁어서 써도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죠. 클래스 이름. 여러분이 클래스를 만들 때 이 이름하고 동일하게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즉, 그 자바는 파일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이 동일하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만들 때는 여기 보니까는 퍼블릭 클래스 이름이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네, 산술 연산자네 그러면은 클래스 만들 때 저 이름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타이핑하기 귀찮으면 클래스 만든 이름을 저걸 맞추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꼭 메소드를 해서 메인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자바 프로그램 구조 얘기할 때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그냥 하면 위자드가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 주죠. 이것도 자동으로 만들어 주죠. 요 내용만 여러분이 타이핑을 하면 됩니다. 요 내용. 요거만 하는 거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시스템 아웃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이럴 때 이거 쉽게 단축키로 쓰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쓰죠? 요거 타이핑할 자리에다가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예, 시스 아웃 타이핑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딱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시스템.out으로 변하는 거 알고 있죠? 타이핑 쳐도 됩니다. 타이핑 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이걸 타이핑하다 보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앞 시간에 스캐너에 대한 설명 했었었죠. 그거 기억하면서 복습 겸해서 하면 됩니다. 어떤 값을 인티저로 받아들여서 초, 분, 시간으로 해서 그걸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초가 되는지 내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걸 몇 시간인지 몇 분인지 몇 초인지를 갖다가 자 계산하는 거죠. 그때 요거 퍼센테이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퍼센테이지는 여기서 나머지라고 읽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퍼센트 하면 습관적으로 쓰는 100분율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생각하죠. 나머지라고 하면 나머지 기호 있지? 그러면서 쓰도록 합시다. 맞죠? 나머지 나누기 아닙니다. 이걸 실행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꼭 여러분이 입력해서 실행시킨 다음에 이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오케이? 과제로 확인할 겁니다. 예, 그 다음은 증감 연산자입니다. 뭐 이거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좀 쓰긴 씁니다. 조금 하다 귀찮을 때 어떤 때 주로 쓰냐 그러면 A라는 변수에 1을 증가시켜 그러면 A는 어느 프로그램도 이렇게 씁니다. 더하기 1 이렇게 쓰죠. 그리고 문장 끝에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연산자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또는 뭐 A는 A 빼기 1 아이고 글씨가 잘 안 나오네. 예, 이런 식도 많이 쓰거든요. 이럴 때 이걸 간단하게 쓰는 연산자가 바로 증감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씩 증가시켜라는 경우 이거 타이핑 다 하지 않고 어떻게 쓰냐고 그러면
그냥 A 뿔뿔. 도하기 잘안 하네. 이렇게 하면 얘랑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A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케이? 이건 A에 저장된 경우죠.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나 A에 대한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거 푸는 요소가 좀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요거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A에다가 1이란 값을 집어넣고 A에 뿔뿔을 붙였어요. 그럼 A가 1 증가되겠죠. 그 결과를 B에다 저장하라. 너는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B에 무엇이 저장이 되냐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앞에 뿔뿔이 앞에 나왔으면은 A란 값을 먼저 연산 우선순위가 좀 적용이 되는 거죠. A를 먼저 증가시켜서 2로 만들어 줍니다. 적어놨구나. 그 다음에 그 2라는 결과를 B에다 저장을 시킨다는 거죠. 이런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A 뿔뿔을 뒤에 적은 경우예요. A에다 2를 집어넣고 B에다가 A 뿔뿔 A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됐을 경우는 컴퓨터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드리거든요. 그래서 B라는 방 확보에 집어넣으라는 명령 받았네. A 나왔네. 이때 A를 받은 순간 본 순간에 뿔뿔을 생각하자면 이거 A를 먼저 B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뿔뿔이 있네. 그 다음에 A를 1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짰을 경우는 만난 순간 내가 얘기한 대로 제일 먼저 A의 값이 B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1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B에는 1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틀리죠 서로? 그래서 뿔뿔이 어디에 들어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질 수 있다는 거. 이거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복잡한 식에서는. 그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거꾸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증감 연산자의 차이점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귀찮으면 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도와하는 거잖아. 이럴 때는 뿔뿔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쓸 때는 증감연산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양 있는 짓을 합시다. 오케이? 이 차이점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거든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가능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나는 권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대입은 그 계산에서 집어넣으라는 게 목적인데 여기는 이상한 거에다 적어놨어요. 우리가 A는 B 이거 무슨 뜻이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A가 B가 같다? 아니에요. 프로그램 언어에서 는이 한 번 들어갈 때는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할당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른쪽을 왼쪽에 저장하라는 소리지 같다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같다는 소리는 는이 2번 나와야 됩니다. 구분하려고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 밖에 여기 보면 더하기는 빼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아까 뿔뿔 A 하면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A는 A 더하기 1이라고 했죠. 이거 편하게 써요. 좀 삐뚤어졌어요. 이거 편하게 쓰려고 한 건데 가끔 보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A는 A 더하기 B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 이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이거 쓰는 거 귀찮아가지고 야 A가 2번 들어가 타이핑하기 싫어. 그래서 그 도하기잖아. 그래서 도에서 저장해 무엇을 A에다 B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또 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소리구나. 이게 그런 의미구나. 이거랑 같다는 소리입니다. 알죠? 금방 감 잡힐 텐데. 이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직 안 배웠지만 뭐 다른 그 비교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잘 쓰지는 않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나는 권하지 않습니다. 쓰지 마요. 쓰지 않는 쪽으로 합시다. 알고는 있어요. 있다는 건 알아야 되는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요거를 잘못 쓰므로 틀릴 수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쓰지 않는 쪽으로 합시다.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죠? A에다가 A하고 B를 더해서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오케이. 요 연산자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 BT 연산자거든요. 별로 안 좋은 거고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거 시프트 연산자거든요. 붙은 거가 3개도 쓰네?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럼 2개면은 크다. 이거는 크다. 아주 크다. 대빵 크다. 이렇게 되나? 그건 아니죠.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거 알고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우린 가능한 쓰지 않도록 하고요. 의미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요런 뜻, 요런 뜻. 오케이? 예, 앞에서 설명한 증감 연산자와 바로 직전에 설명한 대입 연산자의 사용 예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실행시킨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주로 이 부분들이죠. 이게 뒤에 있을 때, 앞에 있을 때 과연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지금 프린트문이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들이구나. 예. 의미가 좀 틀려지죠. 이게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걸 내가 과제로 바꿔서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왜 이 값이 나왔는지를 설명하시오라고 합니다. 물론 프롬 짜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라는 거지 그걸 내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목표고사 써라 퀴즈를 보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어야죠. 우리는 레고블럭의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맨날 집을 짓거나 차를 만들거나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꼽는 거 잘 꼽히네 레고블럭이 이렇게 큰 것도 있네 이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 블록의 사용법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 꼭 이클립스로 실행해 보고요. 과제 확인한 다음에 실습하면 더 좋습니다. 과제에서 분명히 한 번 더 하라고 그럴 테니까. 오케이? 예. 그 다음은 이제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입니다. 요거는 좀 쓰이는 겁니다. 비교는 비교한다는 소리죠. 비교한다는 건 뭐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크다 작다 같다가 비교입니다. 누가 더 좋으니 이건 비교. 일상생활은 그걸 비교라고 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건 비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잖아요. 누가 더 좋으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게 비교예요? 우린 비교라고 얘기하죠. 컴퓨터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컴퓨터는 답을 할 수가 없죠. 어떤 기준으로 좋은지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크기만 크다 작다 같다만 비교합니다. 또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또 같지 않다 이것만 비교합니다. 그 연산자가 바로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읽을 때 작다 크다의 기준은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럼 뭐라고 읽어야 되죠? 요 기호를 작다라고 읽어야 되겠죠? 얘는 크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럼 이거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작거나 같다. 는은 꼭 뒤에, 등호는 뒤에 붙습니다. 등호를 앞에 붙이면 오류 납니다. 그렇게 쓰고요. 는이 두 개 있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같다라는 의미 있죠?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다 언어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자바에서는 같지 않다를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또 손으로 적을 때 이렇게 적죠? 이거를 느낌표 는으로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같지 않다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 됩니다. 이건 비교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을 계산할 때 비교도 계산입니다. 값을 저장하는 것도 계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계산이 아니고 값을 저장하는 것도 계산 비교하는 것도 계산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참 거짓으로 나옵니다. 비교 연산의 결과는 참 거짓, 산술 연산의 결과는 숫자로 나오죠. 오케이. 그리고 이걸 비교를 할 때는 프로그램에서는 산술 연산하거나 비교를 할 때 보면은 숫자만 비교를 하거나 숫자만 연산을 하는 거 아닙니다. 문자도 연산이 됩니다. 문자에다 더하기 1 하게 되면은 그러면 A에다 더하기를 한 B라는 문자가 돼버립니다. 그건 나중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비교할 때도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아스키 코드 값이 있거든요.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는 코드 값이 있는데 그 값을 기준으로 크기를 비교를 합니다. 오케이? 그런 거 알고 있고요. 숫자만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라는 건 참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여기 얘가 나왔죠. 이거는 이걸 얘기합니다. 부정. 참에 대해서 연산을 치게 되면 참이 거짓이 되는 거고요. 거짓에 대해서 하면 참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o와 and, not. 이건 공대생들은 논리회로 시간에 주로 배우는데 논리니까 논리회로 시간에 배우겠죠. 디지털 공학 논리 이런 데서 배웁니다. 주로 하드웨어를 취급하는 친구들은 다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과목이거든요. 마치 산수를 배운 사람이 구구단 배우듯이 논리, 수학에서 하드웨어 동작을 배울 때는 논리 연산을 꼭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과목인데 일부 몰지각 한 과에서 이걸 안 배우더라고요.
우린 순수 소프트웨어야. 우린 하드웨어 안 건드려. 이러면서 안 배우거나 우린 멀티미디어니까 몰라도 돼. 예, 알면 더 좋은 거고요. 꼭 알아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논리로 중요한 과목이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정기기나 디지털 가정기기 또는 컴퓨터의 계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알아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꼭 배우기 바라고요. 없으면 뭐 없어도 어느 책에선가 한 챕터에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무시할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참 거짓일 때 그 참이 둘 다 참인지 하나라도 참인지 이런 걸 비교할 때 주로 쓰는 게 여기 and, or와 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 바라고 하는데 키보드에 보면 엔터키 위에 원 표시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선이 끊어진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입니다. 화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는 숫자 몇 번이지 이게? 보자. 가만 있어봐. 7번 숫자 위에 있네요. 이렇게 생긴 %라고도 하고 and라는 표시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거 두 개가 들어갑니다. 논리 연산은 두 개씩 들어갑니다. 이거는 o와 이건 and라는 연산을 합니다.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이건 논리값을 비교합니다. 논리적인 값을 참이냐 거짓이냐를 비교해서 and는 모두 이 컴퓨터에 쓰는 연산자는 크게 봐서 데이터를 하나를 필요한 연산자, 두 개를 필요한 연산자가 있는데 이 논리 연산자, 특히 요것들은 요거 두 개짜리는 두 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두 개가 다 참일 때 참인 경우는 and, 요거는 그 두 개의 논리값입니다. 그게 둘 다 참일 때 참으로 계산을 하고요. 오와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둘 다 참일 때도 참입니다.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라는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 밖에 XOR라는 연산자가 있거든요. XOR을 때 베타적 OR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논리식으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선 산술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무조건 서로 다르면은 참이 됩니다. 서로 다른. 논리회로에서는 이걸 설명할 때 입력값 중 참의 개수가 홀수 게임은 참, 짝수 게임은 거짓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이 오퍼레이터가 데이터를 두 개밖에 취할 수 없습니다. 세 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다르면 참, 틀리면 거짓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알고 있고요. 쓸 일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정은 느낌표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해줘요. 여기도 썼죠. 여기도 느낌표. 그거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것도 참 거짓으로 나옵니다. 비교한다, 논리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결과는 참 거짓. C 언어 같은 경우는 0, 1로 표현이 되는데 자바는 true, false 이거 명령어라고 그랬죠. 지정된 리저브드 워드입니다. 키워드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데이터 타입을 뭐라고 하죠? 불리언. 부울대수에서 나온 불리언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고요. 요것도 좀 제법 쓰는 쪽입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네. 비교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의 사용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다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능하면 괄호를 쓰라고 그랬죠. 요거 연산시키고 괄호가 우선이니까 또 요거 연산시켜. 그 논리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이거니까 and죠. 둘 다 참이면 참이 나오는 거고 둘 다 참이 아니면 거짓이 나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는 숫자만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문자 비교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운표로 묶었죠. 그럼 캐릭터가 되는 거죠. 네, 쌍따옴표로 묶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글자 하나, 지금 캐릭터라서 여기 문제가 캐릭터로 C가 정의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한 글자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겁니다. 글자 하나를 문자 10과 비교하면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비교는 되죠. 문제가 발생되겠지만. 그래서 문자끼리도 비교가 됩니다. C에 들어있는 문자가 대문자 A보다 크거나 같고 대문자 Z보다 작거나 같다. 대문자라는 표현을 썼죠. 자바에선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문자다 문자열, 대문자, 소문자 다른 문자입니다. 모양은 같고 이름은 똑같이 우리가 A라고 읽어도 코드가 틀립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괄호를 묶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 묶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표현법은 아니에요. 애매하잖아. 어느 걸 먼저 해야 될지 소개권 먼저 했지만 얘하고 얘 중에 누굴 먼저 하냐에 따라 결과가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다 and이기 때문에 논리에 있는 그 법칙 배워야 되는데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지 맙시다. 괄호를 명확히 붙여줍시다.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어떻게 계산 결과가 나오죠? 20은 H보다 작거나 같고 30보다 작다. 이거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어떤 값이 있는데 이 값은 10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 컴퓨터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X는 0보다 크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M% 가로 열고 X는 1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적어야지 이해하지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우린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못 알아봅니다.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기억해요. 아, 오케이. 아, 두 개, AND가 두 개 붙고, 바가 두 개 붙거나, %가 두 개 붙으면 논리값, 참인지 거짓인지 갖고 계산해. 얘는 하나가 참이래도 참, 두 개가 참이래도 참이야. 그렇지만 얘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예,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사용 예를 적어 놨습니다. 꼭 이거 집어넣어서 동작시켜보고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한 번쯤은 알아둬야 됩니다. 또 비교 연산자는 많이 쓰이는 연산자거든요. 꼭 기억해 둡시다. 논리 연산자 마찬가지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많이 쓰인다가 다 그것만 들어간다가 아니라 프로그램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빈도수가 높아요. 꼭 들어간다 정도예요. 알았죠? 꼭 이것도 확인하고요.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하, 과제로 확인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도 꼭 돌려보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조건 연산자 실제로 잘 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가끔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기본적인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앞에다 조건을 주고 크다, 작다, 같다의 조건을 주고 그다음에 물음표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다 오퍼레 여기는 어떤 값이나 식이나 또는 값이나 식이나 숫자 같은 걸 적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값이나 식이나 숫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앞에 주어진 이 조건이 참이면 이 값이 출력이 되고요. 거짓이면 이 값이 출력이 됩니다. 사용 예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if에서 아직 안 배웠지만 예, x에 5를 집어넣고 y에 3을 집어넣은 다음에 정수네. 그리고 s라는 값을 정의해서 x가 y보다 크면 s에다가 1을 저장하고 아니면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저장하라 라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x가 크면 1이고 x가 크지 않으면이에요. 작으면 아니라고 그랬어요. 크다의 반대는 같거나 이렇게 이게 반대예요. 알았죠? 크다의 반대가 작다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타이핑하기 싫어. 이럴 때는 이런 식의 표현이 돼. 이게 뭐냐? x하고 y를 비교해라. 그래서 x, y 비교해라가 요 물음표가 비교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참이면 요 1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짓이면 마이너스 1의 값을 여기다 넣어라라는 소리입니다. 이 조건문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는데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주로 이 명령은 요걸 잘라가고 출력문에서도 몇 번 활용을 합니다. 출력문에서 조건문 쓰기 애매할 때 이럴 때 쓰는데 그때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냐고요? 몰라도 돼요. 진짜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나오면 쓰고요. 나오면 이게 이런 뜻이었지. 연산자 물음표 이렇게 검색하면 인터넷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쓸 일을 한 번 더 쓰기는 할 텐데 자주 쓰지는 않을 겁니다. 조건 연산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물음표를 시작하고 물음표 조건 물음표 참일 때 그리고 콜론입니다. 이거 세미콜론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일 때 그리고 맨 뒤에는 세미콜론이 꼭 들어갑니다. 콜론 세미콜론 이름도 기억해 주고요. 오케이? 예, 조건 연산의 샘플 들어놨습니다. 요거 실행시켜서 여기 적혀 있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할 때는 내가 여러분이 프로그램 실력을 빨리 늘리는 방법으로 늘 권하는 방법인데요. 이 문제를 내가 제시하고 실습을 해봐. 그럼 어떻게 할 거죠? 이거 타이핑 치고 돌려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겠죠? 맞아. 맞아. 설명한 거랑 맞네. 물음표가 조건 연산자리 이렇게 계산이 되네. 이렇게 끝내면 요까지 하면 기본이에요. 그건 수업을 들은 사람일 뿐이에요. 자기가 프로그램 좀 잘 짜고 그 능력을 빨리 캐치하고 싶다. 프로그램 능력, 조금 잘 나가는 능력을 내가 습득하고 싶다 할 때는 이거 한 다음에 그러면 요 숫자하고 요 숫자를 바꿔보라는 거죠. 야, 이거 요 앞에를 9로 바꿔서 한번 돌려볼까?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 확인하고요. 앞에가 클 때는 작을 때는 이렇게 나왔고 클 때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두 숫자를 똑같이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구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프로그램이 금방 늡니다. 이거 하는데 얼마나 더 걸리겠어요. 저 연산자 숫자 바꾸고 실행 한번 눌러주는 거잖아요. 그걸 자꾸 하는 그게 습관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프로그램 짜본 경험은 그래요. 그걸 자주 하는 애들이 했던 애들이 프로그램 실력이 잘 늘어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나올지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결과를 예측하고 즉 내가 원하는 결과에 따른 명령어를 열거하는 거예요. 즉 명령어를 칠 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즉 저럴 때 어떻게 나온지를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중에 쓰라는 거죠.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한번 써봐. 이렇게 되면 같을 때는 어떻게 되지? A가 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걸 미리 확인해 두라는 겁니다. 알았죠? 조건연산자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좋다. 지금 봤듯이 이렇게 프린트문에서 많이 씁니다. 나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앞에 얘 나왔듯이 일반 연산식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헷갈리니까. 오케이. 예, BT 연산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배워도 됩니다. 예, BT 연산자는 하드웨어의 로우한 부분, 하드웨어 내부적인 처리라든지 또는 그림이나 영상 데이터의 그 픽셀, 점 하나하나를 제어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전문으로 컴퓨터공학과 애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친구들도 소프트웨어 전공, 컴퓨터공학 전공 친구들도 그런 거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뭐 컴퓨터, 전기, 전자 쪽이 통신을 제어한다. 이럴 때는 이 기능을 일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진수로 바꿔서 비트 단위로 주고받거든요. 그걸 제어할 때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같이 교양 있는 친구들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있다는 거 알고요. 앞에서 했던 AND, OR와 XO와 NOT 이 연산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좀 이따 얘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 연산도 설명을 할 거거든요. 시프트가 뭐지? 나오면 설명할게요.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지루해 하잖아요. 시간이 한 30분, 40분 넘어가고, 내가 또 이렇게 욕심부리 뭐 70분, 80분짜리 영상, 1시간 오프라인 수업하면 40분, 50분 수업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가끔 온라인 수업하다가 막 80분, 70분짜리도 만들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 그렇지만 난 더 힘들거든요. 50분만 해도 되는 수업을 70분, 80분 떠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열거하는 거니까요. 이 내용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리고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이것도 역시 하드웨어 배우는 논리회로 시간에 많이 연습들을 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나와 있거든요. 예, 비트 논리 연산, 비트 연산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비트 연산자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이한 점은 그 비교 연산자는 2개씩 썼죠. 얘는 1개를 씁니다. 비트는 하나씩이거든요. 그러니까 N%도 하나, 그러면 1비트 계산, 바도 하나, 이것도 1비트 계산, 꺽쇠, XO와도 1비트 계산, NOT도 1비트 계산을 합니다. 낫이 느낌표가 아니고 물결이네. 예, 그거만 주의하면 됩니다. 물결 표시를 했을 때는 비트 단위로 하나씩 0과 1로 된 그 숫자를 1개씩 계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교양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안 하더라고요. 예, 시간 날 때 보도록 하고요. 우리 아까운 전파 낭비하면서 데이터 통신 낭비하면서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도 비트가 또 나옵니다. 예, 대충 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읽어보고요. 이런 거란 거 알고요. 실제로 이게 쓰인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인터넷 조금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자기 컴퓨터에 IP 설정하잖아요. 고유 IP 쓰는 경우. 보통은 여기서 이제 저기 뭐 자동 할당으로서 집에는 대부분 이거 씁니다.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유 IP 누가 어떤 짓을 하는지도 감시하고 또 이제 외부 침입, 외부에서 들어올 때도 주소를 명확히 해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유 IP, 고정 IP를 제공을 하거든요. 이 고정 IP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 서브넷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네, 이 서브넷 마스크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25.25.25.0이라고 나와요. 255를 집어넣죠. 왜 255를 집어넣죠? 255를 이진수로 바꿔봐요. 그러면 1, 1, 1, 1, 1, 1, 1, 1이 됩니다. 여기에 내가 203이라는 숫자가 있을 경우 이걸 이진수로 바꿔서 얘랑 매칭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그대로 내려와서 203이 됩니다. 점 25점 25점 끝에 0이 되죠. 0은 이진수로 받으면 0000이 8개가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컴퓨터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래서 이거를 엔드 연산을 시키게 되면 0하고 엔드 연산 시키면 다 0이 됩니다. 즉 우리 인터넷 주소, IP 주소 뭐뭐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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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데 그 특정한 부분을 지워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즉 비트 단위로 필요한 데이터만 취할 때 쓰는. 통과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데 쓴다는 거 알면 똑똑하다고 하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또 쓸데없는 게 나왔습니다. 시프트 연산자 여러분 쓸 일이 없지요. 시프트는 키보드에 보면은 우리 대문자를 타이핑하기 위해서는 그 시프트 키죠. 그 같은 겁니다.
모드를 변환시키는 거죠. 예. 그런데 BT 연산에서 시프트 연산자는 이거를 왼쪽으로 밀거나 오른쪽으로 하나씩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옆으로 밀는 걸 시프트, 야, 옆으로 좀 가봐. 이걸 갖다 조금 주실까? 야, 시프트,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워드 앞으로 가라, 백워드 이렇게 하듯이 왼쪽 오른쪽 가는 걸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비트 단위로 연산이 되거든요. 알고 있으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기능들입니다. 특이한 거는 부등호가 2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네. 있는 경우에 아니라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오케이? 있다는 거 알고요. 굳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맙시다. 안 써요. 우리 수업 시간에 쓸 일 없어요. 이것도 역시 하드웨어 제어나 영상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림 데이터를 처리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필요 없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봐야 되니까 샘플 제시했습니다. 돌려서 그 결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뭔지 모르겠죠? 그지만 확인해야 됩니다. F가 나오네? 이거 뭐지? 프린트 F가 나오네? 이건 또 뭐지? 이런 거 확인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프린트 F, 이거 C에서 쓰는 명령어인데 C어는 아는 친구들은 알죠? 이게 여기서 쓸 수 있나? 예, 쓸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근데 여기 F 이거 왜 나오죠? 예, 이건 16진수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2진수로 처리되면 0 관련 애가 보기가 나빠서 그래서 이걸 16진수로 바꿔서 대부분 출력을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쓸 때 하드웨어적인 오류가 발생이 되면 블루 스크린 뜨죠? 파란색 화면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자세히 보면 0x 뭐뭐뭐 나와요. 그때 쓴 게 16진수거든요. 즉 0x 여기도 보면 출력할 때 퍼센트 이건 프린트 F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x가 바로 16진수로 출력을 해주어 이런 소리입니다. 이걸로 했을 경우는 이렇게 16진수면 0부터 9까지 그리고 A부터 F까지의 문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10, 11, 12, 13 이게 15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교양을 갖춰야 되니까요. 오케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돌려만 보고 대충 추정만 해보면 돼요. 예, 아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시간이 오바되면 싫어할까봐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게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요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 지금, 원래는 이 내용까지 오늘 내가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거든요. 이걸 지금 집어넣어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바돼버리고, 그럼 마음이 급해서 놓칠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챕터는 2번째 챕터에 들어있는데,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다음에 넘기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자바 처음 얘기할 때 자바 프로그램 언어고 프로그램 언어는 기본적으로 명령어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 어려운데 아니에요. 프로그램 명령어는 정리할게요. 조건문, 반복문, 연산문, 그리고 입출력문 4종류밖에 없습니다. 입력과 출력 나눠 좋아? 5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데이터 선언하고 뭐 클래스 정의하고 메소드 정의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명령어라고 할 것도 없고 제목 라벨링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건문, 반복문, 연산문, 입출력문이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조건문 제일 탑이에요. 이게 있어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해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판단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죠. 그 판단을 하는 명령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이건 다음 시간 넘겼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고요.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자바의 구성 요소, 프로그램의 구성, 그리고 식별자, 변수 이름 붙이는 거, 데이터 타입 알죠? 그리고 나서 뭐 있죠? 연산자, 요거 산술 연산자 중요합니다. 논리 연산자, 비교 연산자 중요합니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 비트 몰라도 됩니다. 그 밖에 얘기 안 한 거 몰라도 됩니다. 시프트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제는 한 번씩은 돌려봐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잘한 거고요. 좀 아쉽지만 일주일 더 기다렸다가 우리 요거 있죠? 조건문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끝났는데? 끝!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케이.